참수 내용 정리,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참수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는데 여기다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공간이 적다 보니까 선생님이 쓰고 지우고 이렇게 해야 돼서 여러분들은 한 번에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린 것도 있고, 우선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x값하고 y값이 한 개씩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대응이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짝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다 우리가 뭘로 만들어야 돼? 순서쌍으로 만들 수 있으면 함수로서의 가치가 있다. x값 하나, y값 하나씩 이렇게 순서쌍으로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2차 함수는 1차 함수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모양을 알아야 돼요. 모양은 우리 두 가지 시계 모양과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시계 모양은 우리가 또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이 될 수도 있고요. y는 a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꼴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 이 두 개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자, 미지수 두 개, x가 두 개 있는 건 안 이뻐. 응?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고, 얘는 x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러니까 2차긴 한데 x가 한 개 있으니까 우리 몇처럼 생각한다? 1차처럼 생각하자. 1차처럼 생각한다는 건 뭐를 쉽게 구할 수 있다? 해를 쉽게 구해낼 수 있다. 무슨 얘기 됐죠? 해를 쉽게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를 쉽게 구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를 쉽게 구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를 구한다는 것은 함수에서 뭘 구한다는 거다? 순서쌍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그 순서쌍이 뭐다? 이름이 좀 이따 우리 연결해서 할 겁니다. 자, 그래프는 이때 A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는 게 되고요.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요거 이제 써야 됩니다. 요거 다음에 이제 써주면 돼요. 1번 모양을 알아야 되고. 어우, 시끄러워. 좀 미안합니다. 아이고, 뭐 쓰기가 좀 그렇네. 요거 좀 지우고 할게요. 지우고, 다 지우고.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우리 정리한 게 다예요. 정리한 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 거 가지고 모양을 자꾸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돼요. 플러스 q 이래 되는데 얘를 우리가 제곱식이라고 그랬잖아 앞에서. 그래서 얘가 0 되면 제곱식 해서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꼭지점을 찾아야 돼요. 왜 이 꼭지점이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그림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치자. 이런 게 있다 쳐. 이거 왜 또 안 되냐 곡선이? 곡선은 안 되나? 요렇게 곡선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걸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x값이 우리 x축하고 y축이 있으면 x값에다 y값이 이렇게 하나씩 순서잖아. 근데 얘 보세요. 얘는 내려갔다가 얘는 올라가죠.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데가 있어. 그러면 이 점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이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변화가 있는데 걔가 딱 끝이야. 끝. 그러니까 종점 같은 느낌. 꼭지점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지점 순서쌍이라고 했으니까 순서쌍은 뭐랑 똑같아? 해랑 똑같아. 해가 똑같은 게 뭐야? 이 방정식에서 x값하고 y값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쌤이 x값 y값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돼? 1차 찾으라고 그랬죠? x값 1차 있네. 얘를 0 만들어. 그래서 p. 그럼 이 전체가 0이 되니까 뭐다? 바로 q밖에 안 남죠. 그래서 q. p, q가 꼭지점이 되더라. 꼭지점 찾았어. 꼭지점 찾으면 우리는 축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축의 방정식이 뭘 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얘를 반으로 딱 자르는 점이 있어. 이게 꼭지점이라고 그랬죠. 얘를 꼭지점을 지나는데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딱 있어. 이게 수직으로. 그걸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축의 방정식 항상 x는 b가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 찾으면 좋아. 그러면 축의 방정식 찾으면 또 꼭지점 찾을 수 있고 꼭지하고 축의 방정식 찾을 수 있고 요거는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서로 중요한 역할입니다. 축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모양이 쌤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꼭지점인데 이 값들보다 함수 값이 작거나 큰 게 없어요.
즉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최대 최소값은 바로 함수의 값이잖아. 함수의 값은 누구야? y죠. 그래서 y의 값인데 최대값 최소값은 꼭지에서 봤으니까 이것도 바로 q에 근데 이름만 달라. 그림에 따라서 얘는 뭐야? 최소값이고 얘는 뭐야? 최대값이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이 세 개만 알아도 됩니다. 세 개만 알아도 됐죠? 자, 그 다음에 A, 우리가 이제 여기 A, B, C 나오니까 얘들이 역할이 있어요. 근데 A, B, C는 사라지고 A만 남잖아. 그럼 A가 역할이 뭐냐? A 역할은 폭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됐지? 폭을 알려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뭘 알 수 있다? 방향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방향은 위에서 했으니까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은 요건 좀 정리해 줘야 돼.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돼? 좁아집니다. 좁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게 다입니다. 2차 방정식 가지고 식을 모양을 만들어내고 걔들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꼭지점을 가지고 축의 방정식과 최대 최소값을 찾을 수 있으니 최대 최소값이 나오면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야 돼? 꼭지점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거예요. 뭐 2차 방정식 뭐 하는 거고. 아래로 볼록이도 위로 볼록이도 막 되어 있는데 y축 대칭이다. 이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하면 되니까.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개념 1번부터. 요거 잘 나와요. 2차 함수 있는 거야. 자, 2차 함수는 첫 번째 x하고 y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x의 제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되죠. 2번은 1차가라서 안 되고 얘는 x가 없어서 안 되고 5번 되고요. 4번 되고요. 6번은 분모에 있어서 안 되고요. 그래서 1번, 4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있는데 우리가 모양은 항상 이렇게 된다고. a, x-p의 제곱 플러스 q인데 선생님이 늘 강조하잖아요.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숫자가 정해지는 거야. 이 자리 세 개는. 근데 이 p, q는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면 x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식을 볼 때는 x가 두 개인지 한 개인지만 보라고. 두 개가 있으면 한 개로 바꿔줘야 되고 한 개가 있으면 베스트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무조건 꼭지점 찾을 수 있어야 돼. 여기도 한 개 있잖아. 그럼 요 뒤에 p하고 q가 없지. 그럼 꼭점이 0,0이에요. x가 두 개인지 한 개인지를 보시라고.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한 개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완전 제곱 C꼴, 즉 제곱 C꼴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모양만 잘 보시면 됩니다. 모양만 잘 보시면 됩니다. 축의 방정식은 x의 값 그대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x는 0 오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마이너스 a가 하는 역할이었죠. a가 하는 역할은 폭과 방향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 꼭지점 똑같이 0,0입니다. 얘는 x는 0이 되고 얘는 위로 볼록 0,0 축의 방정식은 x는 0. 그래서 꼭지점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막 바뀌는데 우리는 기준을 딱 요거 하나만 잡아놓으면 끝까지 문제 푸는데 상관이 없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위로 볼록이고요. 꼭지점 0,0이고요. x는 0이야. 자, 그런데 이제부터 정리. 중요한 거. 그럼 얘들 둘이 가보세요. 요 앞에 있는 거에 부호만 달라지지. 근데 이 부호가 달라진다는 소리는 뭐냐면 얘 이제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얘들 둘이는 x축에 대칭하는구나.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지. 그럼 대칭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 대칭을 하고 싶으면 여기 적어놔야 돼요. 대칭은 부호를 반대로 넣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x축으로 대칭하고 싶어. y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 되고 y축에 대칭하고 싶어. 그럼 x를 반대로 하면 돼. 이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얘를 x축으로 대칭하고 싶어. 그럼 y를 반대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근데 지금 모양이 이뻐 안 이뻐? 왜 안 이뻐? y는 양수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랑 똑같잖아. 그래서 얘들 둘이는 x축의 대칭이 됩니다. 됐죠? 요거는 대칭이동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얘 지금 부호가 똑같잖아. 그럼 대칭은 아니야. 근데 숫자가 어때요? 숫자가 다르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폭을 얘기해 주는 거야. 얘가 폭이 더 좁아요. 얘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폭에 관한 문제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서 2차 있는 거 구해보래요.
2차 있는 거 구해보래. 자, x 있고 저 니은 있고 이래 있는데 2차 함수 얘도 2차 다 2차구나. 문제 보는구나. 자, 아래로 볼록인 거는 뭘 보는 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누가 영향을 미친다고? x제곱의 개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이죠. 아래로 볼록이면 a가 0보다 커야 돼. 즉 양수만 됩니다. 양수만 되므로 기읍과 리을이 되겠네요. 폭이 가장 넓은 것. 자, 폭이 너무 넓으려 그러면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입니다. 즉 작다는 건 작을수록 뭐 이건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작은 거니까 제일 작은 건 절대값이 그래서 3분의 1이 돼. 이것이 됩니다. 가장 넓은 거는 x축에 서로 대칭. 내가 했지? 대칭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부호를 반대로 해. 자, 이거 대칭인 거 찾아볼게요. y에다 마이너스 할게. y는 마이너스 3x 있어 없어? 없죠? 이거 반대 이거 y에다 마이너스 할게. 얘랑 얘랑이네. 똑같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됩니다. 선생님 학교에서는 그냥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라 하던데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y 대칭일 때도 x 대칭일 때도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본에만 충실하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기본에만 충실합시다.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지만 위에 있는 건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만 풀어드립니다. 자, 2차 함수가 아닌 거예요. 2차 함수가 되려 그러면 y 있어야 되고요. 지수가 3이 돼야 되고 동류항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동류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기억은 x 세제곱 돼서 안 됩니다. 자, 니은은 혼자 딱 제곱 있죠? 얘는 됩니다. 얘는 동류항이 보여서 계산해야 되는데 사라집니다. 안 됩니다. 얘는 동류항이 있긴 한데 계산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됩니다. 얘는 동류항이 있는데 플러스해서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니은, 리을, 미음이 됩니다. 자, 2번 같은 거 요거 이제 잘 나와요. 근데 요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읽어보셔야지만 답으로서의 가치를 아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읽어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의 둘레. 자, 둘레는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2차 함수는 지수가 제곱이 되는데 얘는 더해야 되니까 무조건 안 돼요. 자, 넓이 되는 거는 될 수 있죠. 곱해야 되는 거니까. 곱해야 되는 거니까. 지름이 이거니까 반지름은 2분의 x죠. 요거를 제곱했던 게 y야. x 제곱이 딱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많이 풀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러니까 2번은 됩니다. 3번은 거석시 나오는 거는 곱하기긴 한데 우린 지수가 x가 제곱이 되려고 그러면 x가 2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얘를 두루 곱해봤자 60x잖아요. 얘는 1차 함수가 됩니다. 자, 4번은 모서리가 x 부피네.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정육편체니까 x가 3번이니까 x 세제곱 돼요. 그래도 얘는 3자라서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넓이네. 근데 이거 반지름 얼마? 이거죠. 이것도 위에 것처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풀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안 풀어서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2차 함수가 되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x제곱의 개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2차식이 되려면 2차식 때만 찾으면 돼. 2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ax의 제곱인데 이게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a는 뭐가 되면 안 돼요? 2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뭘 찾는 거야? 미지수 찾는 건데 이게 지금 함수 값을 찾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x자리 얼마? 마이너스 1. y자리 얼마? 1. 저기 이 자체가 y니까 1은 2. 선생님 지금 대입하는 겁니다.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 1이 됩니다. 너무 쉽게 되네요. 자, 3번 이 성질 문제는 꼭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성질 문제는 꼭 나와요. 자, 꼭지점 찾아. 그럼 꼭지점 찾으려면 x가 몇 개 있는지 보라고? 자, x가 1개가 있는지 x가 2개가 있는지 보라고. x가 1개 있는 건 뭐처럼 생각해? 1차처럼 생각하라고. 알았죠? 그래서 모양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내놓고 pq인데 pq는 뭐가 돼도 돼? 0이 돼도 된다. 그러니까 자꾸 보고 우리는 자리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축의 방정식이 y는 0이다. 축의 방정식은 무조건 x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 틀렸고. 아, 이거부터 꼭점 0,0. 축의 방정식은 x는 0. 자, 이거는 최대값이에요, 최소값이에요.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이네. y는 0. 최대값이 0 이렇게 됩니다. 자, 위로 볼록이니까 안 돼요. 2콤마에 지난다. 지난다 위에 있다. 해, 근, 순서상, 좌표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대입을 해 주어야 됩니다. x에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2지. 이게 y값하고 똑같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자, 얘 그려볼게요. 아, 이 3, 4분은 지난다 하는 건 그려야 되거든요. 자, 그리는 거 여기다 정리 한번 하자. 2차 함수 그리기. 자, 1번 꼭지점 찾으세요. 2번 방향 보세요. 3번 xy 절편 찾으세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 y는 2x의 제곱이야. 그럼 꼭지점이 얼마예요? 0,0이죠. 0,0 찍어. 방향 보세요. 얘 방향 보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네. 아래로 볼록이고 찍어. 근데 x축 y축 있어? 없죠. 자, 그럼 다른 거. y는 2의 x-1의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자, 1자씩 보이네. 뭐 만들어? 0 만들어. 그럼 1,0 되니까 5만 남죠. 그러면 1,5가 꼭지점. 얘가 2니까 어디로 지나가? 아래로 볼록인 거. 아, 그럼 y축하고 만나네. y축하고 만나니까 누구한테 0 넣어야 돼? x에다 0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7이 되겠네. 요렇게만 해놓으면 된다고. 해도 안 돼요. 그런 말 좀 하지 마. 세상에 해도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그려볼 거예요. 자, 꼭지점 0,0이에요.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돼요. 위로 볼록인데요.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자, 3, 4분열 지난다. 4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데 얘는 이제 잘 보세요. 얘가 0보다 크고, 자, 이게 뭐야? 축의 방정식이지. 이거 할 때는 잘 들으세요. 5번 같은 거 할 때 첫 번째는 축의 방정식 잘라. 이렇게 잘라. 됐지? 잘라.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는 거야. 여기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보면 됩니다. x가 증가해. 증가한다는 건 오른쪽으로 하는 거야, 왼쪽으로 하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개 있잖아. 잘라놨으니까. 두 개면 요거 y값 올라가네? 얘는 내려가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지만 나는 뭘 찾고 싶어? 감소하는 부분. 이쪽 부분이야. 그럼 이쪽은 0보다, 여기 0이었잖아. 0보다 커요, 작아요? 그거 고민도 하지 마. x를 여기다 써. 색칠칠한데. 그럼 얘는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4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 문제 잘 나와요. 다시. 축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늘 얘기한다. 생각하지 마라, 얘들아. 선생님이 방법 알려주면 방법 알려준 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좋습니다. 축의 방정식을 끄으세요. 두 번째는 x 방향을 정하세요. 이게 감소가 될 수 있거든. 감소는 이쪽이야. 그 다음에 y의 방향을 정하세요. 그 다음에 비교하세요. 이게 끝이야.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렇게 하면 돼. 다른 것도 있으면 좀 해드릴게요. 자, 4번 해보자. 아이고, 4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폭이 좁은 거부터죠. 그럼 폭이 큰 거부터 찾아보자. 큰 건 어떻게? A 절대값이 클수록 좁죠. 그럼 제일 큰 거는 2. 이게 제일 크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분의 2. 얘는 4분의 2니까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고.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니까 좁은 거니까 얘부터 쓰면 되네. 미음, 니을, 디귿, 기역, 리을. 이게 답입니다. 자, 얘들 둘이 관계는 뭐라 그랬어? 요거 하자. 이거를 x축 대칭이야. 자, 대칭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부호를 누구한테? 반대로 넣자.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제곱이 바로 대칭된 거야. 근데 모양이 이뻐 안 이뻐? 안 이쁘니까 모양을 바꾸자. 자, 됐지. 근데 얘가 또 진한데 진한 거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라고. 대입하면 k는 4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한번 해보자. 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해. 6번, 7번 문제가 요 이제 봐. 두 개 딱만 하면 이거는 끝나는데, 지금까지는 식을 보고 그래프를 만들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야. 그래프를 보고 해야 돼. 그래프를 보고 식 만들기. 이거 좀 정리할게.
그래프에서 식을 만들 때는 자, 식을 우리가 정해줘야 돼. 정할 거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만들 건지. 다시 시작할게. 그래프에서 식 만들기야. 첫 번째는 식 정하기 해야 돼. 내가 사용할 식을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할 건지 y는 a x 플러스 x 마이너스 p 이 모양이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p의 제곱 플러스 q를 쓸 건지를 생각해야 돼. 그럼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얘는 순서쌍이 3개가 있을 때만 해야 돼. 무조건. 순서쌍이 3개 나온다. 그럼 얘 써도 돼. 두 번째 거는 순서쌍이 2개도 있어도 되고 3개도 있어도 돼. 선생님 왜 얘는 왜 이래? 얘는 우리가 못 찾는 거였지? 표준형이었지. 꼭지점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2개 중에 꼭지점이 무조건 있으면 돼요. 꼭지점이 있으면 2개만 있어도 돼. 그래서 PQ를 알 수 있으니까 A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A 값을 찾으려고 미지수가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됐죠? 정했어? 응, 정했어. 그 다음에 순서쌍을 찾아. 순서쌍을 대입을 해서 열림만 하면 우리는 식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그래프부터 봐야 되네. 자, 그래프 순서쌍 한번 찾아볼게요. 이 점이 순서쌍은 이 우리가 주어지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야. 그래서 XY를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순서쌍 줬어. 이 순서쌍은 6,-12. 또 순서쌍이 하나 더 있어. 요거죠. 뭐야? 바로 꼭지점. 0,0입니다. 0,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0,0 되는, 어이구야, 이거 뭐가 많네. 0,0 되는 게 꼭지점이니까, 식을 어떻게 할 거다? 우리가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로 할 거야. 그래서 0,0이랑 6,12였죠. 마이너스 12. 6,-12. 지금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거 밑에 있는 걸 다 실 수 있습니다. p,q가 0이었으니까 0,0 집어넣으면 a만 남네. 그래서 y는 ax의 제곱. 그래서 얘가 나온 거야. 그럼 선생님 얘만 하면 되잖아요. 왜 어렵게 왜 하세요? 제일 어려운 걸 해놔야지 다른 게 다 쉽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 개 방법으로 다른 걸 다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2, 얘는 36a. 아,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 써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제곱이 돼. 무슨 말이 되죠? 그래도 아래로 볼록이 되잖아. 6집은 36, 12 맞잖아. 그럼 얘를 또 지난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돼. 그래서 b는 9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b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얘 똑같아. 아이고, 얘 보세요. 얘 보세요. 원점을 꼭지점을 하고, 그럼 여기 0,0을 주는 거야. 그럼 몇 개 돼 있어? 또 3개죠. 아, 그럼 또 바로 할 수 있어. y는 0,0이니까 ax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또 누구만 찾으면 돼? a만 찾으면 되지. 얘 또 집어넣으면 되네.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니까 a는 1이네. a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식을 찾았어. 자꾸 하다 보면 빨라집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럼 얘를 또 k 집어넣어야겠네. 그래서 k는 k의 제곱은 16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예요. 근데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k는 4가 정답이 될 겁니다.